저는 68해를 이 시골집에서 보냈어요. 흙먼지 나는 시골이었지만 평생 지아비와 함께 농사지은 내 삶의 터전이었죠. 남편이 5년 전 먼저 가고 나서는 집안이 텅 빈 듯 했어요. 읍내 아파트에 사는 아들 내외는 1년에 손에 꼽을 만큼만 내려왔어요. 아들은 평생 내가 고생해서 키웠는데도 엄마 걱정보다는 며느리 눈치 보기에 바쁜 사람이었어요. 며느리는 저에게 전화할 때마다 꼭 명절 용돈이나 시골집 처분 이야기를 꺼냈어요. 안부 전화가 끝날 때쯤이면 꼭 어머니, 혹시 돈 필요하세요? 저희는 지금 대출 때문에 허리가 휘는데 하면서 나를 짐짝 취급하는 투였죠. 나는 씁쓸함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내가 돈이 없는 줄 알고 그러는가 싶어 속으로만 한숨을 쉬었어요. 작은 갈등은 일상이었어요. 저는 전기요금을 아끼느라 밤에는 TV도 잘 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오랜만에 내려와서는 방문을 열자마자 잔소리부터 하는 거예요. 엄마, 방에서 냄새나 보일러 좀 틀고 살아. 추운데 왜 이렇게 아껴? 내가 보일러비 내줄게. 말은 그럴싸했지만 아들은 보일러를 켜주는 대신 내 옷장에서 현금 몇만 원을 쓱 가져갔어요. 읍내에서 뭐 좀 사 먹으려고. 나는 말릴 틈도 없었어요. 아들은 내가 돈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었죠. 며느리의 무시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내가 힘들게 밭일에서 수확한 고구마나 배추를 가져가라고 하면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그런 건 읍내 시장에도 널렸어요. 저희 집 냉장고에 둘 자리도 없어요. 그냥 시장에 파세요. 내가 보낸 정성이 불필요한 짐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며느리 앞에서 괜히 무안해져서 그래. 그럼 내가 먹지 뭐하고 얼버무려야 했어요. 이 모든 삭막함 속에서 나에게 유일한 위안은 복돌이었어요. 5살 된 복돌이는 새끼 때부터 내가 젖병 물려 키운 자식 같은 존재였죠. 복돌이는 내가 집에서 꼼짝없이 혼자 있을 때도 밭일을 나갈 때도 늘 꼬리를 흔들었어요. 나에게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은인과도 같았죠. 나는 아들 부부에게 더 이상 기대를 접었어요. 그저 복돌이와 조용히 이 시골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의 무관심은 때때로 나를 향한 냉랭한 태도로 변했어요. 작년 가을이었죠. 밭에서 물을 뽑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아들에게 전화해서 허리가 너무 아프다.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아들은 엄마 거기 파스 붙이고 좀 누워 있어요. 이번 달 지출이 많아서 당장 현금이 없어요 하더군요. 돈이 없다는 말만 앞세웠죠. 병원비는커녕 내 안부를 묻는 말도 며느리에게 전달받은 투였어요. 나는 서러웠지만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결국 이웃에게 부탁해서 침을 맞고 겨우 회복했어요. 며느리는 시도 때도 없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부담감을 주었어요. 어머니, 그 시골집 언제쯤 팔 거예요? 농사도 힘드신데 그냥 읍내로 나오세요. 그 작은 땅이라도 팔아서 저희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돌렸죠. 내가 이 집이랑 땅은 남편이랑 평생 일군 건데 쉽게 못 팔겠다고 하면 며느리는 어머니, 그깟 작은 땅 지금 팔아야 돈 돼요. 나중에 병수발들 일 생기면 그 돈 다 나갈 텐데 자식한테 얼른 현금으로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어요. 마치 내가 당장 살고 있는 집을 팔아 현금을 내놓지 않으면 짐짝이 될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그럴 때마다 불쾌함에 속이 뒤집어졌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허탈함만 남았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내 생일이라며 읍내 식당을 예약했다고 했어요. 식당에 도착했는데 며느리는 내 앞에서 아들에게 휴대폰을 들이밀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옷 좀 봐요. 저 누런 옷 언제쯤 버리실까요? 우리가 다음에 내려올 때 어머니 옷 좀 골라드려야겠어요. 마치 내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인 양 깔보는 눈빛이었어요. 나는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정성껏 차려입은 내 옷이 며느리에게는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텅 비는 기분이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복돌이를 향한 멸시였어요.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왔을 때 복돌이가 좋다고 꼬리를 흔들며 아들에게 달려갔죠. 아들은 짜증을 내더니 마당에 놓인 복돌이 밥그릇을 발로 뻥 차버렸어요. 밥그릇이 벽에 부딪히며 깨지는 소리가 났죠.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했어요. 엄마, 이게 냄새 때문에 현관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내가 올 때마다 걔 밥그릇 좀 치우고 살아요. 쟤 좀 묶어놓고 살아요. 나는 깨진 밥그릇 조각을 치우면서 눈물이 찔끔 났어요. 복돌이는 내 은인 같은 존재인데 아들은 그저 귀찮은 짐승 취급하는 게 너무 야속했어요. 저는 매일 아들 부부에게 당하는 심리적 고통 때문에 잠을 편히 잘 수 없었어요. 제가 돈이라도 많다면 이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보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씁쓸한 상상을 자주 했어요. 이 지긋지긋한 무시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나에게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저 참고 사는 것이 내 숙명인 줄 알았죠. 지난 금요일 저는 밭에서 캔 고구마를 팔아 몇 푼이라도 벌기 위해 복돌이 목줄을 채워 읍내 장에 나섰어요. 읍내로 나서는 길 복돌이는 활기차게 제 옆을 걸었어요. 복돌이의 따뜻한 체온만이 나를 위로해주는 듯 했죠. 복돌이는 내 은인이자 자식이었어요. 장터에서는 잠시나마 행복을 느꼈어요. 저는 고구마를 팔아 생긴 돈으로 복돌이가 좋아하는 돼지 귀를 한 줌 사서 건넸어요. 복돌이는 고깃덩이를 물고 마냥 좋다고 꼬리를 흔들었죠. 사람들이 복돌이를 보고 복실복실하게 참 잘생겼네 하고 칭찬할 때마다 제 어깨가 으쓱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냉랭했던 아들 부부의 기억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복돌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읍내 상가 건물 모퉁이를 돌았을 때였죠. 복돌이가 갑자기 목줄을 팽팽하게 당기며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컹컹 평소보다 훨씬 격렬하고 날카로운 소리로 지저대기 시작했어요. 복돌이가 짖는 곳은 로또 복권을 파는 작은 가판대였어요. 저는 복돌이의 필사적인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복돌이는 발을 구르며 가판대 쪽을 향해 연신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마치 저 안에 나에게 꼭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외치는 듯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며칠 전 며느리에게 당한 심한 냉대와 비참함이 떠올랐어요. 혹시 복돌이가 나를 구원해 주려는 건 아닐까? 하는 엉뚱하고도 절실한 희망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거죠. 주변을 살피고 서둘러 5,000원짜리 로또 복권 단 한 장을 샀어요. 복돌이에게 이끌려 산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로또 복권을 산 금요일 저녁 내내 저는 잠을 설쳤어요. 일요일 아침 혼자 방에서 조용히 복권을 확인했어요. 번호가 하나씩 맞아떨어질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1등 당첨이라는 사실에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수억 원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저는 이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하자고 다짐했어요. 이 돈이 알려지는 순간 아들 부부의 냉랭했던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뻔했거든요. 은행에 다녀온 뒤 저는 왠지 모르게 허리를 펴고 살기 시작했어요. 당장 돈을 쓰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든든한 방패가 생겼다는 사실이 나를 바꿔놓았죠. 로또 당첨 후 저는 읍내 은행에 다녀온 뒤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통장에 들어온 큰 돈은 나만의 비밀 무기였죠. 이 돈이 알려지는 순간 지난날의 무시가 더욱 추악한 집착으로 변할 것을 알았어요. 저는 겉으로는 똑같은 시골 노인 행세를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든든한 방패가 생겼어요.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복돌이에게 대한 저의 태도였어요. 복돌이는 나의 은인이었으니까요. 저는 읍내 최고급 반려동물 가게를 찾아가 유기농 사료와 비싼 영양제를 한 아름 사왔어요.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사치였죠. 그리고 며느리가 늘 적의 냄새라고 했던 복돌이를 위해 최고급 계집을 주문했어요. 이제 복돌이는 마당 한쪽에서 폭신하고 따뜻한 집에 살게 되었죠. 며칠 후 며느리가 불쑥 시골집에 찾아왔어요. 웬일인지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것이 탐색하려는 의도인 듯 보였어요. 며느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멈춰 섰어요. 마당 한쪽에 놓인 새로운 계집과 복돌이 목에 걸린 번쩍이는 빨간색 가죽 목줄을 보았기 때문이죠. 며느리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계집 쪽으로 다가갔어요. 복돌이는 새 집이 좋은지 그 안에 들어가서 곤히 자고 있었죠. 며느리는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계집은 뭐예요? 우리 집 세탁기보다 비싸 보이네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돈을 쓰세요? 나는 불쾌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오래된 집이 낡아서 바꿨다. 겨울 되면 추울까봐 그랬지. 나는 단순한 이유로 둘러댔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마당을 힐끗 보더니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제 부엌 살림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며칠 전에 동네 아줌마들이 그러는데 어머니가 읍내에서 비싼 쇠고기를 사갔다고 하던데요. 갑자기 고기를 드실 돈이 어디서 났어요? 혹시 아들 몰래 적금이라도 깨셨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 부부 몰래 복돌이와 제가 먹으려고 쇠고기를 사온 것이었죠. 며느리는 이제 저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재산 낭비로 몰아붙였어요. 저는 내 돈으로 내가 사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복돌이 일이 알려질까봐 말을 아꼈어요. 결국 며느리는 제 지갑을 보자는 핑계를 댔어요. 어머니, 혹시 이상한 사람한테 돈 빼앗기신 건 아니죠? 요즘 어르신들 사기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통장 내역 좀 확인해 드릴게요. 며느리의 태도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내 통장 잔고를 훔쳐보려는 도둑의 눈과 같았어요. 나는 화가 났지만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캐묻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그날 이후 아들의 전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아들은 엄마 혹시 누가 돈 빌려달라고 찾아오지 않아요? 라고 묻는 등 돈 이야기만 반복했어요. 나는 이제 아들 부부의 숨막히는 감시 아래 놓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다녀간 뒤 저는 불안함에 시달렸어요. 아들 부부는 이제 내가 돈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는 눈치였죠. 아들은 매일 밤 전화해서 엄마 혹시 누가 돈 빌려달라고 찾아오지 않아요? 라고 물으며 나를 떠보았어요. 저는 속으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들이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통장 잔고만 걱정한다는 것을 알았죠. 며칠 후 아들 부부가 불시의 시골집에 또 들이닥쳤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창고 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창고에는 제가 복돌이를 위해 몰래 사둔 고급 사료 포대와 영양제 상자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창고 문을 열어 사료 포대를 발로 툭툭 건드리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게 사료한 포대에 10만 원이 넘는다는 거 아세요? 이걸로 사람 쌀을 몇 포대나 사는데 형편도 어렵다면서 미쳤어요? 아들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아들은 사료 포대에 적힌 최고급 유기농이라는 글자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들은 나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엄마, 내가 병원비도 없다고 할 땐 모른 척 하더니 걔한테는 이렇게 돈을 써요. 도대체 이 돈이 다 어디서 났어요? 저는 너무나 불쾌하고 분해서 몸이 떨렸어요. 이 돈이 어떤 의미인지 이들은 평생 모를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깔고 말했어요. 내 돈으로 네 개에게 먹이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복돌이는 나에게 은인 같은 존재다. 너희들보다 100배는 낫다. 그 말에 며느리는 본색을 드러냈어요.
며느리는 창고 구석에 있던 복돌이 영양제 상자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상자가 터지면서 영양제 병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어요. 은인요? 그깟 개 한 마리가.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걔한테 돈 퍼줄 거면 우리 손주들 용돈이나 더 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악에 바친 행동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때 복돌이가 짖는 소리를 듣고 창고 쪽으로 달려왔어요. 복돌이는 깨진 영양제 병과 사료 포대를 보고 불안한 듯 꼬리를 내렸죠. 아들은 순간적으로 복돌이 목줄을 잡아챘어요. 아들의 눈빛은 섬뜩했어요. 엄마, 이게가 문제예요. 이게 때문에 엄마가 정신 못 차리는 거라고요. 이게 없애버려야겠어요. 아들은 복돌이를 끌고 나가려는 신용을 했어요. 저는 이성을 잃었어요. 복돌이는 나에게 생명과 같았으니까요. 저는 아들을 향해 감히 내 복돌이를 건드려? 라고 소리치며 마당에 있던 낡은 빗자루를 휘둘렀어요. 빗자루는 아들의 팔을 때렸고 아들은 당황해서 목줄을 놓았어요. 복돌이는 낑낑거리며 내 다리 뒤로 숨었어요. 아들은 맞은 팔을 부여잡고 세상에 엄마가 나를 때려? 라며 분노했어요. 며느리는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는 신용을 했죠. 어머니, 지금 폐륜 저지른 거 아세요? 걔 때문에 아들을 때리다니요. 나는 며느리의 행동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은 돈 때문에 나를 미친 노인으로 몰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 아들 부부와 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어요. 빗자루 사건 이후 아들 부부와 저는 서로에게 등을 돌렸어요. 아들은 엄마가 걔 때문에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며느리는 내가 돈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죠. 그들의 방문은 더욱 잦아지고 냉랭해졌어요. 며느리는 내 새로운 생활 방식의 출처를 밝혀내기 위해 치사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며느리는 노인 치매 예방 교육이라며 나를 억지로 읍내 병원에 데려갔어요. 저는 순순히 따라갔지만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며느리가 진료실 간호사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속삭이는 소리를 들은 거죠. 어머니 정신 상태 확인하는 진단서 좀 끊어주세요. 재산 처분할 때 필요해서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엉뚱하게 쓴다고 판단하면 나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 재산 권리를 빼앗으려 했던 거예요. 나는 분하고 억울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며느리 앞에서 아는 척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나에게 어머니, 이젠 제가 어머니 돈 관리해 드릴게요. 영양제 같은 건 제가 사드릴 테니 어머니는 현금 쓰지 마세요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어요. 나는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들의 잔인한 행동은 복돌이에게까지 이어졌어요. 제가 읍내 마트에 잠시 간 사이 아들 부부가 또다시 집에 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어요.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마당을 둘러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복돌이가 사라졌어요. 복돌이가 묶여있던 목줄만 뚝 끊어진 채 계집 앞에 버려져 있었죠. 나는 미친 사람처럼 동네를 뛰어다니며 복돌이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 마당에서 나오는 아들 부부의 차를 발견했어요. 며느리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아들은 뒷좌석을 큰 담요로 가리고 있었어요. 나는 차를 향해 달려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복돌이, 내 복돌이 어딨어? 너희가 데려갔지. 아들은 창문을 살짝 내리더니 냉랭하게 잘라 말했어요. 엄마 정신 좀 차려요. 동네 개들이 자꾸 쫓아다녀서 보호소에 잠시 맡겼어요. 엄마가 걔한테 너무 집착하셔서 정서적으로 불안하다고 병원에서 그랬어요. 이젠 우리가 엄마를 관리해야 돼요. 나는 아들의 입에서 보호소라는 말이 나오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아들이 복돌이를 버렸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저는 차 문을 잡고 울부짖었지만 며느리는 그대로 시골길을 빠져나갔어요.
흙먼지가 내 얼굴로 날아왔죠. 저는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복돌이는 나의 은인이었고 로또 당첨의 증거였어요. 이들이 나를 돈 때문에 정신병자로 만들고 내 유일한 가족인 복돌이마저 빼앗아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참고 지내는 것이 나를 파멸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복돌이가 사라진 마당에 주저앉아 저는 통곡했어요. 복돌이는 나의 은인이었고 로또 당첨의 증거였으며 내 마지막 가족이었어요. 아들 부부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나를 파멸로 몰아넣으려 했던 것입니다. 눈물을 닦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참고 지낼 이유도 숨길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읍내의 가장 큰 동물병원을 찾아갔어요. 로또 당첨금 덕분에 나는 돈의 힘을 쓸 수 있었죠. 저는 병원장에게 현금 다발을 내밀며 며칠 전 내 아들이 복돌이라는 백구를 데려와 버려진 것처럼 말하며 보호소에 맡겼을 것이다. 어떤 보호소에 맡겼는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알아내 달라고 했어요. 병원장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내 절실한 태도와 두둑한 현금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병원 연락을 받고 복돌이가 이웃시의 외곽 보호소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아들이 일부러 멀리 떨어진 곳에 유기한 것이었죠. 나는 그곳으로 달려가 입양 절차를 밟아 복돌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어요. 보호소 직원에게 넉넉한 돈을 주고 이게는 아들이 데려와서 버린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온 것이며 내 자식이나 다름없다는 확인서까지 받아냈죠. 복돌이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나는 아들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냉정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이 집으로 당장 와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것을 주마.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는 기대감과 탐욕이 뒤섞인 얼굴로 나타났어요. 며느리는 벌써부터 어머니, 드디어 이 집을 파시기로 한 거예요? 저희가 좋은 아파트 계약금은 마련했어요 라며 잔뜩 들떠 있었죠. 아들 역시 내 안색을 살피며 돈 얘기를 꺼낼 순간만 엿보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거대한 여행 가방 하나를 내려놓고 가방을 열었죠. 가방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아들 부부는 충격과 경악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하며 며느리가 가장 먼저 달려와 내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이 돈은 로또 1등 당첨금의 일부다. 복돌이가 나에게 물어다 준 복이지. 너희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던 수억 원이 내 통장에 들어왔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입 다물어라. 나는 이 돈을 너희에게 단 한 푼도 줄 생각 없다. 저는 탁자 위에 봉투 하나를 던졌어요. 안에는 현금 1억 원이 들어있었죠. 아들 부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수표를 집어들었어요. 이것이 너희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받을 돈이다. 이 돈은 연 끊는 값으로 쳐라. 너희들이 평생 나에게 쏟아부은 무시, 냉대, 그리고 기만에 대한 보상금이다. 저는 그들의 가장 추악했던 행동을 끄집어냈어요. 너희는 병원 진단서를 끊어 나를 미친 노인으로 만들려 했고 내 은인인 복돌이까지 버렸다. 나는 품속에서 보호소에서 받아온 확인서와 병원 영수증을 꺼내 그들 얼굴에 던졌어요. 나는 너희가 복돌이를 유기한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다. 내가 돈으로 이 모든 악행을 덮었다는 것을 명심해라. 며느리는 봉투를 꽉 쥐고 울먹였고 아들은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늦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희는 내 생애에서 지워진 존재다. 복돌이는 나의 은인으로 내가 남은 평생 호화롭게 먹여 살릴 것이다. 저는 뒤돌아 거실 구석에 마련된 새 계집을 가리켰어요. 그 안에는 복돌이가 편안히 누워 있었죠. 아들 부부는 복돌이가 멀쩡한 것을 보고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깨달았어요.
결국 아들 부부는 돈 1억이라는 굴욕적인 보상만을 손에 쥔 채 만져볼 수 없는 수억 원을 눈앞에 두고 저를 떠나야 했어요. 저는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지만 통쾌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내 남은 삶은 복돌이와 당첨금이 지켜줄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가끔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나 고양이는 주인을 골라서 따르지 않죠. 주인이 못나도 또는 초라하더라도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맹목적인 사랑을 많이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